네, 취업 전쟁에 힘겨워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가슴 따뜻한 멘토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취업 멘토링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양한 경험과 열정을 기본으로 이야기해 주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미영 상무이사님 지금 인크루트에 근무하고 네. 계신데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15년 전에 1998년도에 그 인터넷 그 채용이라는 장르를 인크루트가 처음 만들었었는데요. 네. 공동 창업으로 같이 창업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사업 총괄 임원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취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일을 해 오셨네요. 네. 많은 청년분들,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구인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떤 이야기 혹시 준비하셨어요? 저도 15년 전에 창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캠퍼스와 굉장히 멀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캠퍼스 투어를 한번 제대로 이제 해봤었는데, 네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캠퍼스의 스펙이라는 그 단어들이 너무 이렇게 난무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기회로 올해 이제 회사에서 캠페인을 전개를 하게 됐는데 캠페인의 제목이 청춘 스펙에 변명하지 말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청춘과 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청춘 스펙에 변명하지 마라 뭔가 굉장히 단호한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 자 요즘 취업 준비의 스펙은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좀 깨는 좀 생각을 깨주시는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는 그 내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내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캠퍼스 밖을 나오면 사실은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하지 못하면 그 이상 불행한 게 없거든요. 네네. 근데 캠퍼스에 있으면서 내 일을 찾는 시간으로 스펙이 아닌 정말 내 일을 고민하는데 시간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고요. 아프니까 청춘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이야기로 힐링받고 위로받는 것보다는 아픈 이유를 제대로 좀 알고 진단하고 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청춘들이 좀 쓰시면 어떨까 하는 이제 조언을 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저희들도 취업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스펙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기업 들어가려면 기본적인 스펙은 또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또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근데 저희가 스펙이 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15년 전에 채용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스펙이란 단어는 서치펌에 헤드헌터들이 고급 인력의 경력을 이야기하는 단어였어요. 네. 그 후보자 스펙이 어때? 이러면은 최소한 그 후보자가 그 분야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느냐를 그냥 짧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펙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캠퍼스에서는 스펙이란 채용 과정에 있어서 서류 전형 과정에 가점 기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요즘 뭐 8대 스펙이니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토익,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턴십이나 이런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총칭하는 이제 단어가 스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또 이 스펙이라는 것이 왜 대학가에 이렇게 난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스펙이라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스펙이라는 것은 입사 지원이 너무나 많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류 전형을 하는데 이게 한 달도 뭐 이렇게 걸려도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번 채용을 시작하면 10,000장, 20,000장 정도의 입사 지원서가 들어오는 기업들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한 0.1% 정도, 절대 숫자를 말씀드리면 한 3,000 기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기업들 중에서도 서류 전형에 이게 이 엄청난 쏠림이 있는 기업들은 그 중에서도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TV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 매체를 통해서 구직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 정도가 그런 서류 전형 과정에 서류 그 항목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그 스펙이 필요한 기업들이 그런 정도의 이제 제한돼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기업에 이제 종사하는 또 종사자 숫자를 보면은 대략 근로자 숫자 12% 정도 됩니다. 한 180만 명 정도에 이르는 숫자이거든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이 180만 명 중에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지금 바늘구멍 사투를 이제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대학생이라고 하면 청춘들이라고 하면 좀 현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만이 가능성이 아니라는 인정에서부터 이제
청춘의 올바른 길이 저는 시작이 된다라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알고 있는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는 네. 스펙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스펙이 정말 시장에서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쓰고 있는 그런 스펙의 내용과는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토익이 900점인 학생이 30점을 더 올리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학원을 다닙니다. 네. 많이들 그러죠. 네네네. 예, 예. 근데 기업들이 서류 전형을 할 때요. 토익이 100점이 아닙니다. 100점이라는 전체 점수 중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학교, 어떤 경우는 뭐 전공, 어떤 경우는 토익을 보는 데들이 있고요. 어떤 데들은 또 공모전 점수를 인정하는 데들이 있고요. 이렇게 가산 기준들에 대한 기준들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전체 가지수의 총 합이 100점인 거지 토익만 100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뭐 900점에 30점을 올린다 하더라도 토익의 비중이 10점이다라고 하면 30점을 올릴 수 있는 30점을 올려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류 전형의 총점은 1점이 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1점 때문에 6개월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판단이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 활동이라는 걸 하게 될 텐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말 합리적인지 이거 한번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대기업 고시 전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전략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충분히 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내가 대기업이 아니라면 또 갈 수 있는 데들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플랜 B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정말 사시고시하듯이 3, 4년을 유예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는지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서미영 상무이사님의 이제 청춘 시절이 궁금한데요. 궁금한데요? 네. 어떤 네. 청춘을 보내셨어요? 예, 예. 네.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투자하셨나요? 또 지금 행복하신지. 예. 그래서 그 질문이 제일 창피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선배가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전공을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전공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라면 참 저도 답변하기 어렵고요. 네. 또 막연한 석사 과정을 마쳐서 고학력 취득자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IMF 시절에 이제 IMF 이전에 막 취업을 해서 1년 남짓 다니던 그 직장을 IMF 구조조정의 이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게 퇴사를 하고 나니까 IMF 이전의 눈높이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 직장들도 별로 없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한 일이 창업입니다. 네, 도망가지 않고 그나마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희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그 석사 과정의 수업을 하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은 인터넷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주지를 하고 있었고 네. 전공과 상관 있는 인터넷 관련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 활동을 통해서 지금의 공동 창업자를 만날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그런 또 이제 비전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어긋난 게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융복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계속 이제 가져가시는 게 청춘들의 유리한 시간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마지막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춘들에게 지금 스펙에 관한 얘기를 사실 굉장히 힘주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스펙이 무엇인지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지금 당장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한 40년 정도 더 일을 하셔야 될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40년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직업은요. 사람이 평생 직업 생활을 하다 보면 앞으로 9번에서 10번 정도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요. 그 안에는 핵심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야가 달라도 직업이 달라도 항상 간통하는 핵심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의지만 있으면 늘 직업 시장에서 본인의 직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핵심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뭐 우리 젊은 구직자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이사님과 함께 청춘의 도전 그리고 경험에 대한 응원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